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미국을 필사적으로 까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TV만 틀면은 그 미국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미국은 항상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무법천지고 총기 난사에 마약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아주 나쁜 나라로 항상 묘사를 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한국 언론이 까대는지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 영상에 난 댓글인데, 제가 예전에 그 한국 언론이 막 이렇게 미국 까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 댓글이, 자, 이런 영상이 보일 때면 유학 고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늘 떠올립니다. 미국의 안 좋은 부분만 찍어놓고 이게 미국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막상 이민을 가면 저런 커뮤니티에 살지 않는데 말이죠. 너무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100%라고 본다면 미국도 사람 사는 데라서 우범지대가 있어요. 한국도 우범지대가 있어요. 저는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서울도요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용산 일대에 그 사창가가 있었어요. 창녀촌. 그래 그 주변에 조폭들이 되게 많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가면 되게 분위기가 살벌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역 앞에도 거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지들이 가끔 막 이렇게 밤 되면은 막 와가지고 사람들 위협하고 막 먹을 거 돈 없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나는 우범지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만 골라서 해외 외신들이 와서 취재해 가놓고 자기네 나라 가서 한국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하면 그건 굉장히 왜곡된 언론이잖아요. 그 왜곡된 언론 짓을 한국 미디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우범지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들은 미국 사회를 100으로 봤을 땐 하위 한 5% 밑으로 그 제일 못 사는 동네들만 골라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보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보도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돼요. 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2018년에서 2022년간 5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약 1만 7천 명이 넘는데요. 1만 7천 명.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 가는 국가로 선택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인구가 이제 100만 명에 돌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국 지금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5천만 명 언더잖아요. 이 중에서 100만 명이 미국에 살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5천만 명 대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50명 중에 한 명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0명. 자, 50명이면은 요새는 고등학교 한 30명도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50명 정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가 알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님들이 고등학교 최근 졸업했다면 님들 반에서 한 2명 정도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보통 미국에 이제 박사 이민을 가거든요. 아니면 한국에서 초일류 대기업 다니다가 뛰어난 기술 때문에 스카우트 제의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님들의 반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1등이랑 2등이 미국 가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한국의 산업은 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1등이나 2등이 항상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한국을 막 한국에 있는 제품 개발해서 수출하고 막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1등, 2등이 다 미국 가버린다고 쳐봐요. 이민 가버린다고 쳐봐요. 한국으로서는 큰 손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그 한국에 귀국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귀국을 했냐면 그 미국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문화를 몰랐어요. 미국의 인터뷰 방식을 몰라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기업 다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대기업이 마침 그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죠.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미국에서 공대 쪽으로 그 10위권 정도 하는 명문대였기 때문에 그 매 학기 끝나자마자 방학 때 항상 한국 대기업이 그 인사과 그 미주 리크루트 팀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를 해요. 그래서 한인 학생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한국인 좀 이렇게 좀 모아달라고 박사과정 한 다음에 한인 학생의 좀 장학금도 막 기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 학생이가 쭉 이렇게 전화를 돌려요. 아, 이번에 무슨 기업에서 오니까 좀 나와줘라. 체면을 봐서 그 한인 학생 여전히 내 체면 좀 봐서 좀 나와줘. 하면은 이제 다 우르르 가요. 가면 이제 보통 호텔 같은데 그 뷔페 같은데 예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먹을 것 맛있는 거 준 다음에 뭐 스테이크나 막 이런 고급 요리들 쭉 준 다음에 이제 거기서 리크루트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동기들이 그 평소에는 자기 과 사람들만 알게 되지만 이제 그렇게 리크루트 되면은 이제 그 지역의 여러 학교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옆 학교 한인들하고도 친해지고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회사에 미국 박사 동기가 10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입사 동기죠. 같은 지역에서 같은 그 회사의 리크루트 행사에서 알게 된 그 동기죠. 동기 10명이 한꺼번에 그 회사에 그 해에 그 그룹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원 1년도 못 버티고 다 미국으로 다시 나와버렸어요. 회사 관두고. 근데 보통 한국 회사들이 미국 박사들 채용할 때 이사 비용을 대주거든요. 이사 비용 다 대주고 그리고 입사 보너스를 줘요. 입사 보너스 뭐 대충 한국 돈으로 요즘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사할 때는 입사 보너스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3천만 원에 이사 비용 하면은 보통 한국에서 미국 들어갈 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들어갈 때 이사 비용이 한 가정당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은 거의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어치의 그 입사 보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입사 보너스는 그 다닌 그 회사를 2년 안에 퇴사하면 전부 뱉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갔다가 전부 뱉어내고 다시 미국으로 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직장 문화가 너무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적이고 일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널널하게 살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경험했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미국에서 온 박사들한테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특별 대우 해주면은 기존의 한국의 학부 출신들이나 한국 국내 박사 출신들이 이거 불공평해요. 이거 차별이에요 하고 이렇게 막 인사과 가서 따진단 말이에요. 투서 넣고 막 그래요. 막 사장님한테 투서 넣고 막 미국 박사라고 막 우대해 준다. 우리는 서러워서 어떻게 사냐 막 그러니까 그 한국 회사에서 똑같이 대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미국을 한번 경험하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언제든지 미국 갈 능력이 돼요. 영어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잘해줘야 맞거든요. 근데 잘 안 해줘요. 그래서 한국인들이랑 똑같이 대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미국 갈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 가버립니다. 10명이 전부 돌아왔어요. 그때 연락하고 지냈던 동기들이 전부 가자마자 한 3개월 일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너스 다 뱉어버리고 다 돌아온 거야. 굉장히 심각하죠.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을 한번 경험하면 한국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미국이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미국에서 온 인재들한테 잘해줄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미국으로. 그래서 이게 미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 저 같은 박사 같은 사람들은 미국을 다 알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안 속아요.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미국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은 이 언론으로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 구독자분께서 미국을 실제로 갔다 온 분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고수님의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미국 문화를 보다가 이번에 긴 추석 연휴를 계기로 미국 서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언론에 속지 말고 본인의 육신의 눈으로 미국을 한번 봐야 돼요. 이번 여행으로 제가 깨달은 것을 공유해보고 싶네요. 저는 개신교이고 성경을 삶의 지표로 생각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고수님의 영상을 토대로 미국을 바라보니 미국이 정말 성경적인 나라이고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도 맑고 날씨가 좋으니 농장을 하기에도 비옥한 땅이라도 생각되고요. 맞아요. 이 미국이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농사가 되게 잘 됩니다. 잘 보셨네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일자리 기회가 많고 팀 문화가 있다 보니 어떤 레스토랑에 가도 서비스가 정말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년퇴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되면 회사를 관둬야 되잖아요. 나이 컷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나이 컷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건강만 되면 75세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75세에 은퇴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70대 중반이 되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체력이 없어서. 할아버지들 일하다 픽픽 쓰러지기 때문에 그 아무리 미국 회사가 널널해도 70대 중반 되면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통 70대 중반에 은퇴를 해요.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건, 근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80살의 백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80살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보면은 음식이에요. 음식 보면 항상 점심 때 몸에 좋은 야채랑 막 건강한 곡물, 뭐라지 그 곡물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견과류 위주의 식사를 하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80세인데도 지팡이 안 짚고 두 발로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 체력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멕시코 음식점에 갔더니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서버에게 물어봤더니 또띠아를 몇 개 주면서 친절히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팁은 넉넉히 드렸습니다. 나파밸리 와인 테이스팅도 5잔인데 팁을 드리니 가장 비싼 와인 한 잔으로 더 주시고 정말 테이스팅으로 취할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관광객처럼 보였을 텐데 마트에 갈 때마다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할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인종이 많다 보니 차별이란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처음 왔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이번에 팔로알토에서 하루 있었는데 한국의 판교가 도시계획을 할 때 비슷하게 참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호텔 바로 앞에 HP가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훤하더군요. 대부분 비즈니스로 아침 일찍 출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촌이 스테이트에서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관심이 어디지? 밑에쯤 관심이 많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고 인터뷰를 통과한다면 학교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항상 랭킹을 따지거든요. 그게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리그나 적어도 20위권 안에 명문대는 가야지 같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랭킹을 따지는데 미국은 랭킹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위권, 300위권 밖에 구린 학교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시든 본인 실력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인터뷰에서 대답하는 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에서 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에서 인사과에서 그 면접관으로 뛰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으로 거의 매 분기마다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 가면 저 말고도 다른 면접관도 있죠. 근데 미국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랭킹 1등 하는 학교 나와도 그 면접에 질문 못하면 그냥 질문에 대답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200위권 밖에 학교를 나와도 면접에 질문만 하면은 질문한 거에 대답만 잘하면 그냥 합격이에요.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상갔고 실제로 제 사촌도 그렇게 해서 공기업에 취직했고요. 어릴 때 많이 놀았는데 세컨 찬스로 대학 졸업하고 이걸 스토리로 포장해서 취직도 잘했다고 하네요. 재택근무하면서 3시 반이면 퇴근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이렇게 오후 4시쯤 되면은 고속도로에 트래픽 잼이 발생해요. 왜냐면 3시 반쯤에 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9 to 5라고 해서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그리고 토요일로 일 안 하고, 이게 FM이거든요. FM인데 좀 널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기업도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널널합니다. 미국 내국인들이 되게 많고 굉장히 이렇게 널널하게 이제 특허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 설계 중심적으로만 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노가다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창조적인 두뇌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항상 사람들이 푹 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사기업도 널널한 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널널합니다. 저희 회사 근처도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은 트래픽 잼이 발생해요. 퇴근을 그때 한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한국 회사 다닐 때 너무 야근한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미국 와서는 절대 야근하지 말자라는 주의로 저도 칼퇴근했었거든요, 미국 와서는. 근데 요새는 솔직히 무슨 마음이냐면 워낙 미국이 일찍 퇴근하니까 뭐 3시 반, 4시에 퇴근해도 괜찮으니까 또 그렇게 환경이 되니까 또 그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한 5시까지 일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진 않나, 또 이런 갑자기 또 성실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청개구리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맨날 밤 12시까지 야근할 때는 무조건 5시 칼퇴근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이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사람들이 막 오후 3시 반, 4시에도 막 퇴근하니까 굳이 나도 저렇게 칼퇴근 해야 되나? 딱히 뭐 집에 가면 할 것도 없으면서 누워서 침대에 일찍 누워 잘 것도 아니고 누워서 집에 가서 뭐 TV만 볼 건데 굳이 저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일찍 퇴근 안 해요. 그래서 뭐 한 5시 정도는 있다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인드도 좀 있고, 뭐 일하기 싫은 날은 미국은 회사에 짐이 있거든요.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가서 좀 운동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유롭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자, 사기업에 가면 연봉은 많지만 일이 힘든다고 하네요. 그쵸? 사기업이 일이 더 많지만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기업이 사기업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왜 편안하면은, 공기업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주권 이상 소지자이거든요. 즉 외국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편한 거예요. 근데 사기업도 외국인들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 내국인들이 많이 있는 알짜배기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그 특허로 먹고 살기 때문에 널널합니다. 반면에 미국도 이제 기술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입지가 위태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미국 내국인이 안 들어와요. 근데 사장도 회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막 영주권 스폰서 해주면서 막 데려오거든요. 근데 이 영주권 스폰서 해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 중에 물론 한국 정도면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한 달 월급이 미화 100달러가 안 되는 후진국들이 있어요. 자, 봐봐요. 후진국에 살다가 지네 나라 가면은 미화 100달러 정도를 한 달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미국에 취업을 했어요. 영주권 스폰서 받았어요. 근데 미국 회사에서 막 15만 불씩 연봉 준다.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기로 한번 그 비율을 생각해 봐요. 자, 대충 해볼게요. 그러니까 계산 좀 쉽게 하려고 12만 불이라고 해봅시다. 연봉 12만 불.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 거죠? 10,000불을 받는 거예요. 10,000불. 10,000불. 근데 자기네 나라 후진국에서는 얼마 받죠? 100달러. 이 100배의 연봉 100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봐봐요. 한국에서 지금 님이 월 1,000만 원 받는다고 쳐봐요. 근데 미국 가면은 뭐 여기서 조금 더 받고 좀 덜 일하는 거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쵸?
월 1,000만 원 받는 인생인데 미국 가게 되면 월 1,000만 원보다 좀 더 받게 되고, 일은 한국에서 야근이 좀 많지만 미국 가면은 야근 안 하고 오후 한 4시쯤에 퇴근할 수 있다. 주말에 일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훨씬 좋은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근데 후진국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월 1,000만 원에 100배를 번다고 쳐봐요. 그럼 월 1,000만 원을 100배면 얼마예요? 월 10억 버는 거예요. 한국인의 개념으로. 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월 10억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님이 그런 직장에 어딘가 있다고 쳐봐요. 눈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직장 들어가가지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외국인 많은 회사, 후진국에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온 후진국 이민자들이 많은 회사는 진짜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인데 지금 님의 친척이 이 사기업에서 일을 안 해보셔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기업을 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 많은 데를 다녔어요. 즉 미국 내국인이 기피하는 회사 다니다가 이제 미국 내국인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어떤 회사가 좀 널널하고 알짜배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옮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널널합니다. 돈도 많이 주고요. 아시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참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도 느끼고 이번에 갔다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봐봐요. 미국이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반미적인 뉴스를 막 이렇게 틀면은 한국 뉴스가 미국을 막 까대요. 그럼 댓글을 봐봐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막 댓글 다냐면, 거 봐라, 미국이 무슨 선진국이냐, 저렇게 살기 힘들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아,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이게 바로 세뇌에 넘어간 거예요. 봐봐요. 미국에 한 번도 안 와보고 스크린 너머로 한국 미디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돌린 건데, 그거에 다 넘어가가지고 미국이 진짜 살기 힘들고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카메라 돌리는 의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작정하고 돌리면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진짜 중심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고수님이 얘기를 참고하고 다녀오니 더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미디어가 되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스마트폰의 스크린 너머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돌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이런 일들 많았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국제 언론과 그런 미디어들, 그리고 한국 미디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예전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 접전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막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포격을 했다. 먼저 포격을 해서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해서 팔레스타인이 반격을 했다. 예전에 지금 뉴스 말고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런 뉴스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에 포격이 일어났던 그 근처에 살고 있던 한국인 교민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이죠. 이스라엘 선교사님. 근데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포격은 항상 팔레스타인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팔레스타인을 공격했다고 나오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거예요. 6.25가 북침인가 남침인가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편에 선 사람들은 북한이 억울하다. 남한이 먼저 대포를 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교육에서는 뭐라고 배우죠? 6.25는 북한이 먼저 쳐들어 내려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진실은 정말 그 자리, 휴전선이
있는 근방에 실제로 살고 있어서 그거를 CCTV나 어떤 카메라로 목격하기 전에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뷰 있잖아요. 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공격했나, 누가 나쁜 놈인가. 항상 이거는 그 언론이 항상 조작을 합니다. 그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미디어는 거짓말을 해요. 그거를 확실히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디어를 안 믿어요. 잘. 미디어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미디어를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한국에서 실제로 경험한 거랑 비교해보면 미디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갈 때 정보를 수집할 때 님 같은 건 굉장히 유리해요. 님 같은 경우는 한국 뉴스에서 뭘 딱 나오면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만 보시고 그거를 현지에 살고 있는 실제 사람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사실이야? 그리고 미국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한국 뉴스를 볼 거란 말이에요. 뉴스에서 본 거 말고 당신이 직접 거기 가본 적 있냐? 당신의 눈으로 직접 봤을 때는 느낌이 어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미디어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 권력 유지와 정치 안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는 게 미디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는 한 가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제가 또 핫하다고 느끼는 그 미국 관련 뉴스가 뭐냐면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 있거든요. 한인타운이 그 우범지대로 변해가면서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보는 한인 뉴스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인타운 너무 위험해졌다 하면서 그런 뉴스를 많이 빵빵 때려요. 근데 이것도 믿을 게 못 돼요. 왜냐면 그것도 한인의 관점으로 본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봐봐요. 그 한인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인 지역에 그 강도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마약 범죄나 홈리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한인타운이 치안이 위험해지고 있다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는 한인들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그렇게 만든 게 한인들이에요. 한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자고 하는 세력들이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자는 게 진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인들이 대부분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한인타운에 살면서 보수에 투표할까요? 진보에 투표할까요? 한인들은 대부분 진보에 투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 개신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의 정서는 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자꾸 성경적 가치관의 보수, 즉 이 컨저버티브로 가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막 가득 차게 되면 불편해한다니까요. 왜냐면 자기들은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싶고 미국 와서도 좀 유교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도 지내고 싶고 이렇게 아시아 컬처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 보수, 성경적 가치관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동네가 돼버리면 막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거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한인타운을 만들어 놓고 한인 생활하면서 진보 쪽에 투표를 합니다. 자, 진보는 뭐라고 했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 리버럴, 그거죠. 반성경적. 그렇게 반성경적으로 투표를 하면은 그 지역 정책이 전부 반성경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같은 거에 대해서도 단속을 덜 하게 되고 범죄 단속도 덜 하게 되고 진보라는 걸 이렇게 나사를 느슨하게 하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는 거기 때문에 동성애도 더 많아지고 동성애 운동도 하게 되고 성자유 운동 이런 것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에 유흥가들이 많아집니다.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게 해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투표한 결과예요. 그래놓고 뭐 이제는 뭐 한인타운 위험하다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한인타운을 지키고 싶었으면 보수를 지지했었어야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미국을 바라볼 때 항상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적인 가치관, 그 성경적인 도덕을 그 높은 수준으로 성경적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 이게 컨저버티브입니다. 그러면 좌파는 뭐냐면 이거에 반대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반대하는 게 좌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 리버럴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진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사실 미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미디어의 관점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보다 그 보수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을 잘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한국의 교육과 미디어는 좌파적이에요. 왜냐하면 유교가 굉장히 좌파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자들이 대부분 그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한국의 인문학과 한국의 동양 철학, 유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매우 좌파적인 시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 한국 미디어의 대기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PD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대학가에서 그 종북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인 진보좌파 운동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디어가 지금 굉장히 좌파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좌파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을 보는 정확한 눈이 사라지게 돼서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